여러분 안녕하세요. 판타스틱 준쌤입니다. 오늘 5학년 1학기 국어 가 여러분들 5학년 1학기 국어 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드디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자, 한번 힘차게 가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 나누기인데요, 170쪽부터 175쪽까지예요 이렇게 5쪽, 지금 두 차시에 걸친 내용을 쭉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시간 내용이 이렇게 수업 동영상 내용이 많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활동 내용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설명할 거보다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동영상이 왜 이렇게 짧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시간에 걸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많아서 그래요. 보겠습니다. 유찬이네 반에서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두고 의견을 나누기로 했대요.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5학년 때, 6학년 때 중학교 가서도 아마 활발하게 토론 주제로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반마다 학교마다 또 조금씩 다르니까 학교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땡땡 초등학교 어린이 신문입니다.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필요한가? 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마침 학교 안에서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쓰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에는 공감하지만 초등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것을 두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 안 스마트폰을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학업에 방해가 됩니다. 만약에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면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아 좀 더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학교 안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스마트폰이 자신에게 있으면 손이 가기 마련입니다. 또 학교에서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난청, 시각장애, 거북목 증후 같은 여러가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있어야 한대요. 하지만 학교와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대요.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일어날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방과 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법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초등학생에게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클 것입니다. 또 학생들은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친구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땡땡땡 기자. 지금 이렇게 해서 글을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어떤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무엇과 무엇이요? 찬성과 반대를 다루고 있어요. 그쵸?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입니다. 두 번째,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찾아보세요. 주장은 어떤 거죠? 주장, 이걸 다 여기다 쓰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주장은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그냥 쭈상 맘대로예요. 주장은 이렇게 네모로 하고 근거는 이렇게 줄로 그어서 하고. 그쵸?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주장은 일단 찬성과 반대가 있겠죠?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네모하고, 그치? 그다음에 근거가 몇 개가 있죠? 찾아봅시다 같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수업에 방해가 된대요. 그쵸? 이 부분 밑줄 쳐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난청, 시각장애, 거북목 증후 같은 여러가지 병에 걸릴 수가 있대요. 이것도 근거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건 어때요?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주장, 여기에다가 네모를 하고 그 다음에 근거로 어떤 것들을 하면 되겠나요? 오히려 역효과만 일어날 거래요. 그쵸? 이 부분도 근거가 될 것이고, 또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클 거다. 이 부분도 근거가 되겠네요. 지금 크게 근거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써도 좋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장은 네모, 근거는 밑줄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표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주제로 대화에 참여한다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랬어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을 거예요. 찬성은 학교 생활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므로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을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 집중하고 여러가지 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려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라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을 합니까? 반대를 합니까? 하나의 주장을 선택을 해주세요. 네, 정해서 여기다가 해주면 되겠죠? 찬성한다, 반대한다 라는 걸 하나 정한 다음에 왜 그렇게 정했는지 근거를 써보라 그랬어요. 한 개보다는 그래서 한 두 개 정도는 근거를 써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반대한다고 하면은 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교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써줄 수 있겠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거나 예를 들면 쉬는 시간마다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치, 친구들과의 대화가 줄어든다고 할지 뭐 여러가지 것들이 있어요. 학교는 공부하러 오는 곳인데 뭐 공부에 소홀해질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찬성하면 어떨까요? 찬성하면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찾아보거나 뭐 사진을 찍어서 편집을 하거나 이러는 수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공부에 학습에 도움이 된다면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또 근거를 또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쫀쌤이 얘기하는 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 쪽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72쪽이에요. 3번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보세요. 아직까지는 뭐 토론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단계인 것 같아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려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스마트폰 할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 친구 관계가 더 좋아질 거야. 뭐 얘는 지금 금지하는 쪽 입장이죠.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가지 기능을 친구들과 함께하는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어. 게임을 하지 않는다 와 같은 규칙을 정해서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면 돼. 규칙만 잘 세워서 지킬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어떨까?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장을 정해서 근거를 한두 개 정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여러분들이 4번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 의견을 글로 써봅시다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뒷받침하는 근거 아까 전에 171쪽에 2번 썼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 2, 3을 할 수 있겠네요. 뭐 두 개 써놨으면 하나만 더 생각하면 될 거고요. 하나 생각했으면 두 개 정도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앞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해도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뭐 완전 베껴 쓰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죠. 요거를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 173쪽은 완전히 다 줄이에요. 그쵸? 빈칸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글로 써보세요 그랬습니다. 어떤 식으로 쓰면 될까요? 여기 시작은 비슷하게 쓰면 되겠어요. 비슷하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긴 지금 두 가지 입장에 다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한 가지 입장만 정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짧을 거예요. 그쵸? 근거를 3개를 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 글을 쓸 때는 한 문단에 몇 개씩 정도 쓰면 되나요? 한 4-5줄 정도씩만 써도, 너무 길면 4줄? 이 정도씩만 써도 꽉 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멈춰놓고 이 글을 한번 쭉 써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 글 쓰는 데는 뭐 짧게는 10분 15분에서 길게는 뭐 20분 정도까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일단 이걸 정리를 잘 해야 될 거예요. 첫 근거 정리를 잘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글 쓰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썼으면요 174쪽에 있는 5번 문제를 볼게요. 자신이 쓴 글을 친구와 바꿔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쓴 걸 읽고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제시한 근거가 적절한지 확인해 보세요. 앞에서 한번 해봤어요. 이런 거 그쵸? 이제 자기 글을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제시한 근거는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제시한 근거가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하는지, 알맞은 낱말을 썼는지 앞에서 계속 다뤘어요. 그쵸? 요거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친구의 글을 직접 읽어볼 수도 있어요. 그쵸? 이게 뭐 인터넷에 올려놓은 글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감염병 사태가 좀 괜찮아지면은 여러분들이 책을 돌려서 같이 읽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친구의 글에서 못한 점보다는 잘한 점을 찾아보도록 되어 있네요. 뭐 어떤 점들을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칭찬을 해볼 수 있겠죠. 아, 얘는 제시한 근거가 주장이랑 관련이 깊네. 아니면 또는 제시한 근거에 알맞은 낱말들을 많이 썼어요. 아니면 제시한 근거들 때문에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어졌어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잘한 점에다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입니다. 이제 거의 다 돼가요. 여러분 글 쓰는데 시간을 많이 소요했을 거기 때문에 영상 시간 짧다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쓴 글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을 찾고 그 낱말의 여러 가지 뜻을 써봅시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렇게 막 지금 이 단어 내용과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된다는 말이라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전에 배웠던 동의어랑 그치 가이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뭐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저기 백과사전 찾아보면 돼요. 백과사전 국어사전 찾아보면 되는데 난 집에 사전이 혹시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뭐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국어사전이 다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문제 뭐 이런 낱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죠.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뭐 수학 문제, 국어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좀 해결하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럼 그런 문제랑은 좀 다른 문제죠. 근데 각각 사전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는데도 시간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놓고 또 이 부분 국어사전 활용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개요. 자, 마지막으로 드디어 대망의 국어 5학년 1학기 가책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75쪽이고요. 자, 되돌아보기입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보기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괄호 안에 써보자 그랬어요. 보기 안에는 낱말, 관련, 설득력 이렇게 3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각각 뭐가 들어갈까요? 제시한 근거는 주장과 낱말이 있는가? 관련이 있는가? 설득력이 있는가? 뭘까요? 3, 2, 1 관련이겠죠? 관련입니다. 제시한 근거는 주장을 더욱 낱말 있게 하는 뭔 소리예요? 관련 이미 들어갔으니까 설득력이겠죠? 설득력 있게 하는가? 설득력 있게 하는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시한 근거에 알맞은 무엇을 썼는가? 낱말을 썼는 거겠죠? 낱말을 썼는가? 이렇게 3개는 사실 바로 채우긴 쉬워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 마치면서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생활 속으로요. 여러분 알죠? 단원 시작할 때 배우고 싶은 거랑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쵸? 알죠? 단원 맨 처음 시작하면 있는 거 몇 쪽에 있죠? 5단원 게 처음이 여기에 나오네요. 이게 147쪽에 단원 학습 계획이 있었는데 요거에 맞춰서 잘 공부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무엇을 배웠나요?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 지금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쵸? 기억나나요? 그리고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근거의 적절성을 파악해서 글을 읽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나눠서 글 쓰는 것도 배웠어요.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지금 4개예요. 그쵸?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랬어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되는 낱말들, 이거 뭐라고 그랬더라? 동영어랑 다이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동영어가 뭐고 다이어가 뭐였는지 여러분들 배운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해 둘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새로 알게 됐고요.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 이제 확인하고 찾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 내용이 되겠죠.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까요? 그랬어요. 어떻게 실천하면 되겠어요? 동영어를 넣어가지고 말장난을 치는 거는 그쵸,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 그런 거를 사용해서 재미있는 시나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뭐 신문기사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쓴 글에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찾아내는 거,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회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주장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겠죠. 저는 이번 주에 학생들이 복도를 많이 뛰어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이렇게 때문이에요 라고 근거를 주장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뭐 뛰다가 또 학생이 다쳤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위험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요새 너무 막 시끄럽고 정신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저 근거로 들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학급회의 시간 등등에 가족회의 시간 있다면은 그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용이 끝났어요. 어땠나요? 선생님이 처음엔 이제 2단원 중간부터 이제 거의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이 끝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 고생 많았고요. 올해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5학년 1학기 나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